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 견우가 마포구 상암동에 사시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 사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5년 전에 이제 출산하시면서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셨는데 또 10년 전에는 또 외상이 생기면서 손목곤충이 더 만성화되면서 10년 넘게 손목곤충으로 고생했던 환자분입니다. 먼저 치료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손목 통증이 사라지니 정말 편합니다. 좋아하는 요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동안 손목이 너무 아파서 짚고 일어나는 동작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짚고 일어나도 손목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환자분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사시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셨습니다. 15년 전에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오른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스키장에서 오른손목을 겹칠 이후 더 심해졌습니다. 손을 많이 쓰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작년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고 초음파상 손목건점이 만성화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체충격파 주사치료를 받았는데 받을 때만 살짝 좋아지고 별로 효과가 없어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고 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손목건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외상과 두 번째는 과사용입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출산과 양육이란 과사용의 원인과 함께 스키장에서의 직접적인 외상이 복합적으로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환자분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하시면서 꼭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출산하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들었다 놨다 하게 되면서 손목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새 아이의 엄마라고 하셨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분께 많은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도 도와주실 수 있으면 엄마를 같이 좀 도와주면서 손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걸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도 같이 있으셨죠. 스키장에서 다친 것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환자분께 10년 넘게 손목 통증을 유발한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자극. 환자분께서는 진료한 내내도 자꾸 아픈 곳을 막 주무르고 계셨어요. 아픈 곳을 주무르면 낫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픈 곳엔 염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위를 자극하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픈 곳은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뭔가 하신다면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하셔서 하루에 두세 번 전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사용. 손목건춤의 가장 흔한 원인을 보이는 것은 외상도 있지만 가장 흔한 99%의 원인은 과사용이에요. 역시 덜 쓰셔야 돼요. 아무래도 새아이 엄마시고 가정주부시다 보고 또 환자분이 약간 결벽스러운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냥 계속 막 혼자 다 하시게 되다 보니까 또 더러운 걸 가만두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좀 아저씨라든가 뭐 아이들이 도움도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좀 손사용을 하실 걸 부탁드렸고요. 세 번째는 핑퐁 현상이에요. 핑퐁 현상은 뭐냐면 자 이쪽 손이 아파요. 그럼 환자분은 어떻게 될까? 이쪽 손만 또 쓰게 돼요. 그럼 이쪽 손만 쓰면 또 여기가 또 나빠지겠죠. 그런 사이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아파지면 또 어떻게 이쪽 손만 쓰게 되는 거예요. 엘보 환자에서 이걸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핑퐁 현상으로 제가 명명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쪽 손이 아프시면 아예 안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깨 관절이 굳으면서 50견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엘보 환자에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목건체이 발생하면 오른손에 손목건체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손 사용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사용량을 50으로 줄이세요. 그 다음에 원래 사용하던 비율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6대4나 7대3으로 쓴다고. 그 비율은 가시지만 전체 사용률을 50으로 줄이면서 무겁거나 힘쓰는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사용을 줄이면서 짚고이나 짚고 앉지 말고 아픈 곳에 대한 자극을 하지 말며 손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원기를 끌어올려 재발을 방지하고 기혈순환 노화 건초를 정상시키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의 핵심보다 증상별 주의사항. 손목건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상과 과사용으로 오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제일 흔한 게 역시 과사용이에요. 일단 손목건춤이 오게 되면 일단 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짚고나 짚고 하는 거
짜는 거, 작고 아픈 곳을 누르거나 자꾸 테스트하지 마세요. 특히 회전 동작 주의하세요. 문고리 돌리는 거, 바카스 따는 거, 유리창 닦는 이런 동작들 좀 주의하시고요. 아픈 손목에는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하셔서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면 좋은데 언제 하시면 좋냐? 손목건침이 심하면 아침에 이런 뻐근하세요. 그때 막 주무르거나 꺾어보나 스트레칭 하시는 게 아시고요. 가만히 둔 상태에서 그때 한번 아이스백 하시고 치료받고 나서 한번 하시고 좀 약간 무료할 때 한번 하시고 하셔서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면 되는데 아이스백은 별거 아닙니다. 비닐봉지에 찬물에 얼음, 차가운 깡통, 생수병 이런 것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택배 같은 것도 뭐 아이스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거 누르지 말고 살포시 올려놓으셔서 10분에서 20분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면 좋고요. 추위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뭐 수건으로 살짝 감싸서 하셔도 좋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견우를 알게 되었는데 리뷰에 있었던 내용처럼 저도 빨리 회복이 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주변에 손목이 아프다는 지인들이 많은데 여기를 꼭 추천해 줘야겠어요. 앞으로도 알려주셨던 주의사항 잘 지키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누구보다 치료 의지가 강하셨고 주의사항도 잘 지키셔서 정말 오래된 손목 건조염이었지만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만성화된 심한 손목 건조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 보세요. 건강하세요.